안녕하세요. 채널명을 바꿀 거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이전에는 쌍욕치료사였으니까 쌍욕치료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쌍욕치료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3월 1일이 됐네요. 2월이 끝났구나. 지금 2월 28일에 자정이 지나서 3월 1일이 됐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백수가 된 지 2달이나 됐어요. 내가 2달이나 쉴 수 있는 사람이라니 일단 거기서 되게 충격적이고요. 저는 되게 일을 안 하면 불안한 사람이었는데 거의 13년을 쉬지 않고 달려오다 보니까 방전이 됐나 봐요. 쉬고 싶었나 봐요. 2달 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텐츠화 할 만한 주제들을 항상 이제 폰 메모장에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너무 요즘에 나름 바쁘고 또 게으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대본을 제대로 안 만들고 그냥 대충 이렇게 지금 노트북에 써놨거든요. 키워드들만 보고 그냥 쭈루룩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채널에 영상이 꽤 있었는데 제가 많이 지웠어요. 왜냐면은 영상 편집을 직업으로 삼게 되면은 이 채널을 포트폴리오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상 편집 이력서를 낼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메일로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제 유튜브에 링크를 좀 보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욕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 같은 것들은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비공개 처리를 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휴 씨발.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하게 되네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유부녀가 됐습니다. 1월 31일 날에 얘랑 손잡고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를 해서요. 지금 등본을 떼면 배우자가 나옵니다. 기분이 새롭네요. 난 아직도 철이 없는데 내가 유부녀라고? 나는 아직도 철이 없는데 2달 동안 일을 안 하니까 아니 표현할 게 있나? 너무 좋아요. 나는 지금 너무 좋아. 사실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으니까 적금을 하나씩 깨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진짜 직장을 안 다니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자,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이제 일을 9 to 6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9 to 6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사람이 평일 기준으로 직장에 있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거기서 이 세상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 저 쳐죽이고 싶은 새끼, 막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막 있고 막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데 2달 동안 그게 없으니까 세상 이렇게 평온할 수가.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지 내가 처음 알았어요. 나는 진짜 인성 박살난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는 생각이 이전 직장 사람들이 그렇게 쳐죽일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다 죽이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거냐? 아니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필요 이상으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임감이 강하고 막 어떻게든 이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뭐랄까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수록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즉 잘리지 않는 직장을 다닐수록 월급 루팡들이 많아지고 그런 새끼들이 싼 똥까지 내가 다 닦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정년이 보장되는 내가 지금까지 항상 다녔던 곳이죠. 그런 데를 가면은 나는 화병이 나서 단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 나중에는 사람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죠.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나는 절대로 누구 밑에서 일을 하지 않겠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 학원을 다닐까 말까 작년 말에 고민을 했었는데 1월 달부터 해가지고 다녔는데 영상 편집 직업 훈련을 지갑 결석 조퇴 하나도 없이 굉장히 모범생으로 잘 수료를 했고요. 강사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책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정말 재밌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강사님이 또 중급반이나 이런 거를 연다고 하면 저는 그 학원을 다시 다닐 의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를 배운다고 막 설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기타 이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 자체 너무 재밌어요. 가면 너무 재밌고 막 코드 잡고 이렇게 배우는 게 너무 재밌는데 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멀어가지고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고요. 그리고 나이대도 사실 제가 생각을 좀 짧았죠. 평일 오전에 하는 수업인데 젊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보통 60대, 70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뭔가 친구 할 만한, 물론 친구를 사귀러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연령대가 안 맞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감사하긴 한데
너무 저를 막 딸 같으니까 막 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제가 완전 극이였거든요. 지금 점점 아이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요즘에 누가 말 걸면 너무 피곤해요. 누가 말 걸면 너무 피곤해. 아무튼 기타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PT도 끝이 났어요. 제가 이전 헬스장에서도 30회 PT를 끊었고 지금 헬스장에서도 또 30회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끝났습니다. 제 키가 177인데 PT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키가 173인가 4인가 저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키도 비슷하고 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 배웠고 그리고 이 선생님 덕분에 운동을 다시 또 조금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너무 잘 먹고 다니다 보니까 몸무게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먹었으니까 안 빠지는 게 당연한데 이제 PT쌤이 너무 약올라 하셔가지고 굉장히 죄송했지만 어쨌든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동성인 여자 선생님이 해주면 막 좀 예민한 부분 터치할 때죠. 엉덩이 운동할 때 이제 엉덩이 여기 힘 넣어야 하면서 막 빵댕이를 막 이렇게 막 한단 쪼물쪼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남자가 하면 이제 난리가 나지. 근데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뭐 부담스럽지도 않고 운동 자극도 더 잘 받을 수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열흘 동안 갑자기 5kg가 확 쪘어요. 다시 오늘 기준으로 5kg를 복귀시켰습니다. 그 열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엄마 생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4박 5일 동안 이제 본가에 내려가가지고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거기서 살이 쪘지. 그리고 얘랑이랑 법적으로 부부가 된 기념으로 또 요거를 핑계로 또 이제 법적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일본 후쿠오카에 2박 3일 동안 가서 일본은 뭐 하러 가요? 먹으러 가잖아요. 미친 듯이 먹었어요. 거기서 또 이제 볼때기가 빵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본가 근처에 또 아는 사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가서 뷔페 가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지. 이빨이 쌓여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5kg가 확 쪘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5kg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쪄있는 상태긴 한데 어쨌든 복구를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이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컨텐츠로 해가지고 제가 좀 뭔가를 예비 신부의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좀 만들고 싶은데 게을러가지고 안 만드나 몰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살이 더 빠진다면. 그러니까 기록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이나 쉬었으니까 이제 슬슬 일자리를 좀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디 직장에 들어가고 싶진 않고요. 일단은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 영상 편집으로 조금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정말 자주 즐겨보던 채널이 있어요. 제가 진짜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출근길, 퇴근길,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설거지할 때, 헬스할 때 항상 틀어놓는 그 재밌는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는 과정에 모집 공고를 띄웠더라고요. 물론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들이 많겠지만 내가 배우는 중이니까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보자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랑 해서 어제 제출을 했어요. 저는 이력서를 굉장히 많이 내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또 이 분야에선 또 제가 처음 이력서를 내는 거다 보니까 떨립니다. 안 돼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채널에 제가 지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긴 할 건데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아직은 제가 초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제가 지금 프리미어 프로 책이 지금 2권을 사놨거든요. 저거를 보면서 열심히 복습을 해서 다른 기회가 오면은 또 지원을 해서 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5년 2월 28일이었는데 제가 2015년 2월 28일에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된 거예요. 와, 그때도 제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역하고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와, 나는 20대 중반인데 나이도 많은데 20살 애들이랑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자면 엄청 막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 20살이나 뭐 24살, 25살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둘 다 애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전역을 앞두고 제가 엄청 막 걱정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은 뭔가요? 10년 후에 내가 봐도 지금의 저는 굉장히 젊고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에는 다 도전을 할 거예요. 강호동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공과 과정이 있다고. 지금 모든 거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삶을 살 거니까 결국에는 저는 성공할 거니까 아무튼 지금은 과정이라 생각하고 부담 가지지 않고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훈훈했다 그죠?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아니 나는 엊그제 털모자를 쓰고 롱패딩을 입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부터인가 갑자기 너무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봄, 가을이 없어지는구나.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이래요. 큰일 났어요, 이제. 제가 9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니 땀 많이 났는데 니 결혼할 때 곁땀이랑 얼굴에 땀 어떡할 건데 이러길래 들이 글로 바르고 스웨터를 바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일본 갔다 온 거에 느낀 점을 제가 좀 몇 개 적어 왔거든요.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일본을 이번에 처음 갔어요. 얘랑이는 일본 여행을 엄청 자주 갔거든요. 후쿠오카만 7번인가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편했어요. 얘랑이 덕분에 막 원래 같은 막 지도 찾아보고 막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고 블로그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건데 얘랑이가 다 아는 코스여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얘랑이가 여기 가자면 따라가고 저기 가서 따라가고 이거 먹자면 이거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굉장히 편했었고 제가 처음으로 일본을 갔을 때 느낀 점이에요. 뭐 2박 3일밖에 안 갔다 왔고 후쿠오카밖에 안 갔지만 그냥 2박 3일 동안 제가 느낀 일본이라는 곳은 좌측 통행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우리나라는 막 도로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까 막 길을 지나가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오른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이쪽으로 아 맞다 여기 좌측 통행이죠. 이렇게 했었어요. 휴지가 엄청 얇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어디 좀 괜찮은 데를 가면 휴지가 3겹 휴지를 쓰잖아요. 집에서도 당연히 3겹 휴지를 쓰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딜 가도 1겹 휴지예요. 그래서 그거 알죠? 그냥 침에서 이렇게 탁 하면 바로 뚫릴 정도로 굉장히 얇은. 그래서 되게 일본이 절약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호텔에서까지 1겹 휴지를 준다고? 그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작고 좁고 낮아요. 뭔가 어디 이치란 라면을 가도 무슨 독서실 마냥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저같이 어깨 넓고 등치 큰 사람은 막 힘들어. 거울도 일본 사람들이 작아서 그런지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 저는 키가 크니까 거울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거울을 보려면 이제 기마자세 이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울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호텔도 너무 좁은 거예요. 딱 들어가면 화장실 있고 들어가면 침대 끝이에요. 뭐 물건을 놓을 책상도 요만큼밖에 없고 되게 작아서 모든 게 되게 작고 좁고 낮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길에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금 시민의식이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느낀 일본은 그랬어요. 시민의식이 되게 괜찮아서 길에 쓰레기가 많이 없어요. 담배 꽁초도 그렇게 많이 안 보였어요. 거의 없었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썰을 들었어요. 우리 한국에 있던 한국 양아치가 일본으로 이렇게 유학을 갔나? 거기서 이제 일본 양아치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담배를 피는데 일본 양아치들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서 거기에 담배꽁초를 넣어서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아치들도 그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친절이 완전 몸에 뱄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할 때 일본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항상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뭔가 실수로 부딪히면 그냥 부딪히면 부딪히는구나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한데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일본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 특이 굉장히 친절하고 막 스미마생 이게 되게 몸에 배어 있다. 양보를 잘하고 뭐 그런 느낌이었고 심지어 이제 얘랑이랑 길 지나가다가 어떤 차에서 뭔가를 내리고 있었어요. 물건을 내리고 있는데 얘랑이 그냥 부딪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겠다. 굉장히 스미마생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조용해요. 저가 진짜 예민한 편인데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기차에서 크게 떠드는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근데 일본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해요. 얘기도 소곤소곤 이렇게 하고 카페에서도 막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진짜 조용히 얘기를 해서 지하철, 버스, 카페에서 크게 떠드는 건 다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랑이가 완전 헬창이고 저도 헬스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2박 3일 가는데 그 두 번째 날에 일본 후쿠오카에 골드짐이라고 있어요. 거기 헬스장에 이제 1일권을 끊어서 갔는데 진짜 청결 그 자체예요. 물론 일본의 다른 헬스장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갔던 그 후쿠오카 골드짐은 기구를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스프레이로 칙칙 해가지고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서 옆에 있던 휴지로 기구를 다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막 코로나 시국에 되게 예민하게 막 소독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은 그런 거여서 폼롤러를 하고도 폼롤러도 닦고 바닥도 그 매트도 닦아야 되고요. 기구 만진데 내 엉덩이 등 대인데 이런 데 다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딱히 귀찮아서 그냥 한번 안 해본 그런 기구들도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원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판을 막 아무 때나 끼우잖아요. 아무 때나 끼우거나 심지어는 그냥 운동하고 그 채로 원판도 안 치우고 아씨 헬스하거나 원판 좀 제자리에 좀 갖다 놓으라고 개빡친다고. 원판을 그냥 아무 때나 꽂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봉에는 20kg짜리는 3개만 넣어야 되고 위에 봉에는 15kg짜리를 2개만 넣어야 되고 여기 봉에는 5kg짜리를 하나만 넣어야 돼. 이게 딱 원판을 몇 개를 넣어야 되는지 몇 킬로짜리를 넣어야 되는 때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5kg짜리 찾으려고 진짜 완전 막 하루 종일 헬스장을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정해놓으니까 저는 여기 되게 괜찮다. 다만 매번 그렇게 기구를 닦으려니까 좀 귀찮았다. 근데 청결은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첫날에는 저녁에 함박을 먹고요. 숙소에서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둘째 날에 냉우동 맛집 오픈런을 했는데 거기에서 튀김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는 단무지가 일본 음식이잖아요. 당연히 단무지를 기본으로 줄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김치를 기본으로 주는 것처럼. 근데 단무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했어요. 약간 구다사이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실례일 수 있잖아요. 네 음식이 느끼하니까 당장 단무지를 내오너라 이렇게 느낄까봐 내가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는데 그때부터 느끼함이 확 오는 거예요. 완전 김치가 미친 듯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헬스 갔다 와서 저녁에 이치란 라멘을 가서 제일 매운맛으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나마 좀 속이 괜찮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김치가 없고 뭐 김치도 없고 단무지도 없고 피클도 없고 할라피뇨도 없고 라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갈증이 조금 났어요. 김치에 대한. 그리고 3일째는 아침에 이제 회전초밥을 먹었는데 그 집에도 역시 락교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행히 초생강이 있어서 초생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3일째 날 한국으로 귀국하자마자 뭘 했냐면 묵은지 뼈 해장국을 먹고 거기에 나오는 겉절이랑 깍두기를 미친 듯이 쓸어 먹고 청양고추랑 생양파를 쌈장에 찍어서 미친 듯이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가까운 나라에 가도 내가 이렇게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구나. 나는 외국 나가서 못 살겠다. 물론 요즘에는 외국에 뭐 한인 식당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일본에 가서 한인 식당 가는 건 좀 바보 같잖아요. 2박 3일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 저희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려고 했어요. 얘랑이가 유럽을 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대중교통을 오래 타는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저는 안 가봤지만 유럽이 생각보다 더럽다면서 노숙자도 많고 길에서 찌릉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요. 하도 오줌을 싸대가지고 그래서 얘랑이한테 오늘 얘기를 했어요. 나는 괌을 가고 싶다. 휴양지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괌을 가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괌에 가서도 한인 식당이 많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김치찌개를 꼭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한국인입니다. 뭐 자지 푸딩인가 막 그것도 먹었고 또 뭐 있냐 단고도 먹었고 막 편의점 음식 엄청 많이 먹었고요. 돈키호테에도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게 다 한국인이에요. 맛집 서는 것도 다 한국인이고 뭐 어디 줄 섰는데 다 한국인이고 오뎅바를 가도 한국인이고 꼼데가르송 오픈런 하는데 거기도 다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랑이한테 아니 한국인이 왜 이렇게 많아 했더니 그때가 이제 2월 말이었거든요. 대학생들 개강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온 거. 그리고 학생들 일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제 곧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여행을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가서 나는 외국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너무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리고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아니 네이트에 후쿠오카 날씨를 쳤는데 3일 내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랑이는 아니래. 그래서 아니 비 온다는 데서 캡처해서 보내줬는데 얘랑이가 네이버를 capture해서 보내주니까 쨍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구글을 검색했는데 또 쨍한 거예요. 개빡쳐서 네이트 앱 지웠잖아. 날씨 똑바로 해라. 아니 뭐 친절하게 하겠다고 이전에 욕하던 영상 다 지워놓고 또 이렇게 나왔네요. 성격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욕은 조금 덜 하자. 이제부터 이 채널에서 욕은 조금 덜 하자. 이름을 쌍욕치료사로 지었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왜 쌍욕치료사였는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지웠던 영상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외국에는 싸움이 나면 총으로 헤드샷을 날리기 때문에 욕이 필요가 없고 일본에서도 욕을 하면 사무라이가 모가지를 댕강한다고 해서 욕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욕이 이렇게 다양한 거는 선비들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몸싸움을 하지 않고 말로 조지기 위해서 욕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무튼 저는 조금 선비이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든지 뭐 화나는 일을 겪었다든지 이러면은 제가 그거를 엄청 같이 공감을 해서 막 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욕을 하면 엄청 속이 후련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민간 자격증을 만든다면 쌍욕 치료사라는 걸 만들어서 욕을 함으로써 내가 이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리다, 뭐 이런 드립을 치던 거를 채널명으로 했었는데 쌍욕 치료사라는 게 너무 조금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일단 지금은 내 일기장이라고 했는데 채널명을 뭘로 바꿀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3.1절입니다. 오! 3.1절에 내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어우 쉣. 저는 친일파가 아닙니다. 그냥 일본이 가까워서 갔다 왔고요.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공교롭게 3.1절에 일본 갔다 온 얘기를 했네. 하지만 저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저는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수 있고 태극기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나의 사는 곳은 신탄진. I can la 너무 떠들었더니 목 쉬었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편집본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나 머리 많이 길었지?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어요. 뭔가 머리를 조금 자르고 싶기는 한데 5월달에 웨딩 촬영할 때 혹시라도 또 긴 머리로 뭔가를 할까 싶어가지고 일단 기르고 있고요. 9월달에 결혼할 때도 머리를 조금 길어야 될 것 같아서 똥꼬만까지 좀 길러보고 결혼하면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금도 헬스장 가서 등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나 지금 너무 배고파서 미칠 것 같아요. 현재 시각 1시 21분.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한 잔만 하고 온다? 그냥 잔다. 이거를 아주 깊이 고민을 해보다가 오늘의 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